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화장품, 건강보조제, 시술 없이 도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생기 넘치는 얼굴과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주름이 깊어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이 노화를 결정합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공짜로 노화를 방지하는 6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거울 속 내 모습이 한층 더 젊어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발톱 건강하게 관리하기입니다. 손과 발은 우리의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부가 탱탱하고 주름이 없어 보여도 손톱과 발톱이 누렇거나 갈라져 있으면 노화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손은 가장 자주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톱 건강만 잘 유지해도 훨씬 젊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약해지고 색이 변하는 이유는 노화뿐만이 아닙니다. 영양 부족, 혈액순환 저하, 수분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과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쉽게 갈라지며 심하면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되거나 발톱이 갈라져 걸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톱도 마찬가지로 갈라지고 부서지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며 외관상으로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손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은 습기에 취약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우므로 샤워 후 반드시 물기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무좀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손발톱을 너무 짧게 깎는 것은 금물입니다. 너무 짧으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부 자극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며 일자로 다듬어 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리법입니다. 또한 보습 관리는 필수입니다. 손과 발에 로션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과 발톱에는 전용 오일을 사용하여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큐티클 오일을 손톱과 발톱 주변에 발라주면 갈라짐을 방지하고 건강한 손발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톱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과 비오틴입니다. 손발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계란, 생선, 견과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손발톱이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톱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손을 자주 비비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은 혈액순환이 더딘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면 발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발톱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손발톱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손발톱은 곧 젊음과 직결됩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손톱과 발톱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누렇거나 갈라져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소식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를 되살리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식은 몸을 망치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먹거나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하게 섭취된 음식은 몸속에 독소로 쌓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소식을 실천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독소가 배출되며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는 등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적당한 포만감을 느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빵빵하게 불러야 식사를 끝내지만 소식하는 사람들은 배가 칠팔할 때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자연스럽게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혈당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서 몸속에 당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이 피부 탄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노화를 앞당깁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적은 양으로도 영양을 골고루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해조류는 칼로리는 낮고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소식하는 데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가볍게 먹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면 밤사이 위장이 쉬면서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강력한 노화 방지 방법입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은 체내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정화하고 재생하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늦은 저녁을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필수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축적되거나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자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며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체내 인슐린 수치를 낮춰 노화 속도를 더욱 늦출 수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항노화 비법입니다. 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장이 깨끗해지며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햇볕을 적절히 쬐어 비타민 D 보충하기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순간 뼈는 약해지고 면역력은 무너집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는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햇볕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젊음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심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멀리하는 생활을 지속하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이 되면 작은 낙상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뼈가 단단해지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햇볕은 필수입니다. 햇볕을 통해 생성된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과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햇볕을 멀리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도 햇볕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햇볕을 피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햇볕을 잘 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효과적으로 쬐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직접 햇볕을 받아야 하므로 얼굴과 팔, 다리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너무 강한 햇볕은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짧게 나누어 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삶은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는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습관을 버리고 햇볕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자세 교정으로 노화 예방하기입니다. 잘못된 자세 하나가 당신을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바른 자세가 곧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고 등이 둥글게 말려 있다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과부하가 걸려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세가 나쁘면 호흡이 얕아지고 폐활량이 줄어들어 몸속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잘못된 자세는 노안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으면 얼굴이 처져 보이고 이중턱이 생기며 목주름이 깊어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배가 앞으로 돌출되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체형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등이 펴지고 허리가 곧게 정렬되면 척추가 바른 위치를 유지하게 되어 근육과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바른 자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배와 허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뱃살이 줄어들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합니다. 걸을 때는 어깨를 편 채 턱을 당기고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는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어 척추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교정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몸의 정렬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자세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점점 바르게 교정됩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곧 젊음의 척도가 됩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고 동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노화를 부르는 독이라면 바른 자세는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몸속 세포는 빠르게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짜증과 불안을 느낀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노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독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까지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스스로 늙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손상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분노, 우울, 불안은 몸속에서 독소처럼 작용해 세포 하나하나를 망가뜨리며 결과적으로 신체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속 세포가 회복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웃음과 행복한 감정은 강력한 자연 치유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훨씬 느리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분노는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6번째는 카페인 줄이고 건강한 차 마시기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젊어집니다.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면 이미 카페인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의 부작용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주름을 촉진시키며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가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몸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불필요한 신경과민이 줄어들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신체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만들지만 이를 줄이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도 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피부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줄이는 대신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 보이차, 허브, 루이보스, 히비스커스 등 다양한 건강차들은 카페인이 없거나 극히 적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녹차는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보이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캐모마일 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하며 루이보스 차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건강한 차로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섭취량을 서서히 줄이고 아침에는 따뜻한 허브차나 루이보스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를 선택해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 전에는 허브차 한 잔으로 숙면을 준비하면 하루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기적인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이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커피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음을 지키는 것은 비싼 시술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6가지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내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바빠. 아버님, 이번 주말엔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형, 요즘 정신없어서 연락을 못했네. 조만간 보자. 조만간? 나중에? 하지만 그 조만간은 오지 않고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때는 나 없이 안 될 것 같았던 가족들, 죽고 못 살 것 같던 친구들, 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연락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핑계를 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 관계를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6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끝없는 희생은 결국 돌려받지 못한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젊을 때는 남을 위해 희생하면 언젠가 그 보답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돌아보면 어떤가요? 과연 그 수많은 희생이 충분히 보상받았나요? 자식들을 위해 젊음을 바쳤지만 이제는 바쁜 일상을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정을 쏟았지만 이제는 연락 한 통조차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막상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과연 진심 어린 정으로 유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혼자가 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이어가는 걸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는 배신을 부르는 법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얽매일수록 상대방이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신경 쓰고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힘들어질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 내 행복은 저만치 멀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끝없는 희생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5세 김영자 씨는 평생 가족과 친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꿈도 포기했고 친구들에게도 늘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결혼 후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마다 한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바빠서 못 간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생일마다 선물을 보냈지만 그들은 답장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만남을 주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전화가 부담스러운 듯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심한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병원에 갈 힘도 없었지만 문을 두드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몇 년을 먼저 연락해오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돌아보는 사람은 없다는 걸. 그렇게 믿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았다고 느낍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돈과 맞바꾸는 거래일 뿐이다입니다.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 주고받기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순수한 우정과 정을 믿었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 도움, 유산, 물질적인 이익이 오가는 관계가 될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친절한 척 다가옵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척들이 평소엔 연락도 없던 주제에 갑자기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유산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힘든 상황이라며 손을 내밉니다. 그동안 외로워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런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감사를 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거나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사례가 넘쳐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정작 돈이 떨어지자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쓰고 밥을 사는 사람에게는 연락이 쏟아지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년에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유지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더욱 씁쓸한 건 그 돈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무관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베풀며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엔 가장 외롭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그들도 날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는 한낱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돈과 희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돈이 떨어지면 떠날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는 결국 돈과 맞바꾸는 거래일 뿐이고 그 거래가 끝나면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78세 박정수 씨는 평생을 자식과 친척들을 위해 돈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도 있었고 연금도 받았기에 주변에서는 늘 그를 돈이 많은 어른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아빠,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엄마, 사업이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도와주다 보니 결국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있을 땐 가족이었지만 돈이 없으니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랜 친구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늘 박 씨가 밥을 사고 술값을 내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어렵게 이번에는 내가 내라고 말했다가 듣게 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형도 돈이 없나 봐? 그럼 다음에 보자. 그 후로 친구들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지해온 인간관계는 돈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돈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였고 돈이 없어진 순간 그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남은 인생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잘만 산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나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직장 동료까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없는 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간다는 것을. 자식들을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학비를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는 분명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힘들 거야 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만 건넬 뿐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내가 없으면 모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주선하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임에서 빠져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없어도 그들끼리는 여전히 잘 논다는 사실을. 심지어 내 부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을 하며 온 힘을 다해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나만큼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지시겠죠 라며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살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자식들은 먹고 살고 친구들은 즐겁게 지내고 가족들도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내 희생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 잘만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고 다 정이 있는 건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척들까지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고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생겼고 내 삶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 의지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부모는 부모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차가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를 중심으로 뭉쳐 함께 지냈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유산 문제가 끼어들면 더 심합니다. 평생을 같이 자란 형제 자매라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더한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이 오가지만 결국 싸움 끝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마다 찾아가고 경조사 때 빠짐없이 챙겼지만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관계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도 정이 없으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기대하고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자주 만나야 돈독해지고 연락을 자주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금이 가고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더 오래 간다는 것을. 가족을 보세요. 자식들과 가까이 살고 자주 왕래하면 더 애틋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려 합니다. 손주를 자주 보고 싶어 자식 집에 자주 찾아가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처음엔 받아주던 며느리나 사위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결국 애써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삶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젊었을 때처럼 매일 연락하고 모든 걸 공유하려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너무 깊이 얽히면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연락하고 너무 깊게 간섭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오래가는 친구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웃들과 정을 쌓으려 노력했지만 너무 친해지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많아집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알고 간섭하면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생기고 오해가 쌓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가까이 가려 하면 관계가 깨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있을 때 오히려 오래 간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오히려 편하게 두고 볼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것이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남을 위해 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아깝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나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다릅니다. 앞으로의 삶은 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들은 키울 때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다들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연락 한 통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언제까지 부모 노릇을 하며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울고 웃으며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바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내가 먼저 신경 쓰고 챙기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친구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남은 인생은 나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남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남의 눈치를 보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쓰기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남은 시간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소중하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6번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핑계를 댄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나요? 자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친구가 어려울 때 달려갔으며 가족과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나도 힘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바쁘고 힘들고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평생 부모의 희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몸이 불편해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요즘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또다시 연락하면 이번 주말엔 일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요양보호사 부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젊었을 땐 그들의 필요를 맞춰주기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땐 그들의 인생에서 나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친구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때는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작은 부탁이라도 하려 하면 그들의 태도는 변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나도 힘들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좀 그래. 한때는 내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어려움을 짊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가까운 친척들은 더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을 건네고 친절을 베풀지만 내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평생을 베풀어 왔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안한데 내가 좀 바빠서,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나는 외면당하고 결국 홀로 버텨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기대려 했던 인간관계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기대하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핑계를 대며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매달려도 애써도 인간관계는 결국 변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기대고 애정을 쏟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희생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내 삶을 시작하세요.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